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보는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요, AJAX 처리에서 이제 CRUD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CRUD가 일종의 약자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요, 이제 데이터를 어떤 주제가 하나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상품이라고 해보죠. 상품보다는 그래도 리뷰 글이 낫겠네요. 리뷰. 자, 이 리뷰 글을 리뷰 글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기. 읽기 같은 경우는 목록, 상세 조회, 그 다음에 검색 등이 들어가요. 그리고 수정, 마지막으로 삭제. 요 네 가지 기능을 묶어서 보통 우리가 기능 한 개로 칭합니다. 이거를 묶어서 부르는 말을 이제 CRUD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갖춰야 될 기능,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이 네 가지 동작에 대해서 뭔가 버튼을 누른다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 용어로도 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폼 태그에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백엔드 주소를 걸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으로 포스트 내지는 get 둘 중에 한 가지를 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폼 태그를 통해서 서브밋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페이지 이동이 동반됩니다. 페이지 이동 없이 이 동작을 수행하는 기술이 AJAX인 거예요. 얘는 페이지 이동이 없는 거죠. 이때 하나의 백엔드 주소에 대해서 포스트로 접근하면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get으로 접근하면은 데이터를 조회를 합니다. 폼 태그의 서브밋으로 들어갈 때는 포스트와 get밖에 메서드에 명시할 수 없지만 AJAX 방식으로 할 때는 포스트, get, put, delete 네 가지 방식을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백엔드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속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접속 방식을 뜻해요. 이 백엔드 주소에 대한 접속 방식이에요. 접속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백엔드가 그때그때 기능이 바뀐다는 걸 뜻해요. 그럼 그 백엔드는 자기한테 프론트엔드가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에 따라서 자기한테 정해진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동작하도록 하는 규약입니다. 그래서 CRUD를 이제 연락처를 예를 들면은 추가, 검색, 편집, 삭제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인 거죠.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어떤 하나라도 없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 CRUD를 어떻게 백엔드랑 연동하느냐, 이게 대부분 프론트엔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CRUD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백엔드 시스템을 RESTful API라고 합니다. 아까 봤었던 오픈 API라고 하는 거는 이 RESTful API 중에 R에 해당하는 기능만 이제 퍼블릭하게 열어준 거고요. 보통은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다 한꺼번에 하는 시스템을 RESTful API라고 해요. 근데 이 RESTful API, 이게 백엔드의 정체예요. 이 백엔드는 뭘로 만든 건 상관이 없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뭘로 만든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로 구현을 하고 이제 백엔드가 있는데, 이 백엔드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요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현한 건 상관이 없고요.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URL로 접근하고 JSON만 넘겨받으면 그뿐이에요. 그러면 이 백엔드 시스템 뒤에는 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하는 거고, 그 결과를 반환받는 게 목적인 건데, 굉장히 애석하게도 프론트엔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백엔드가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건 간에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디 해킹됐다라고 뉴스 나오면 데이터 훔쳐갔다라고 뉴스 나오지 소스코드 훔쳐갔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해커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만든 소스코드는 거들떠도 안 봐요. 돈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get 방식입니다. 쿼리 스트링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방식이죠. 이게 get 방식이에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CRUD에서 리드를 담당하고 있죠. URL 뒤에 물음표 기준으로 해서 변수명 이퀄값, 변수명 이퀄값 형식으로 요청 변수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변수가 URL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 쓰면 안 됩니다. 막 여기 어떤 백엔드가 전달하는 변수가 아이디랑 비밀번호인데 URL에 그대로 노출된다. 큰일 나요. 그리고 전송 가능한 데이터 용량에도 한계가 있어요. URL의 총 길이가 1024바이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 http부터 쭉 시작해서 물음표하고 변수 이퀄 값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전체 주소가 1024글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주소가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로 조작이 가능해요. 우리 아까 그 영화진흥위원회 주소 직접 만들어 갖고 브라우저에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보안에는 별로 안 좋은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인데요. 얘도 get 방식인데 패스 방식이라고 해요. 쿼리 스트링 방식에서 변수 이름은 미리 정해진 순서로 약속하고 이제 변수의 값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은 물음표 뒤에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때 이 순서는 막 바뀌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패스 방식은요, 멀쩡한 주소가 있고요, 그 뒤에 변수의 값들만 나열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때는 첫 번째 값은 어떤 변수랑 연결이 되고 두 번째 변수는 어떤 변수랑 연결이 된다라고 사전에 약속이 다 돼 있어야 돼요. 백엔드 쪽이랑. 변수 이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에 유리하지만 이제 URL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한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딜리트예요. 요청 변수를 주소가 URL이 아닌 HTTP 헤더에 포함해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주소에 포함이 안 되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백엔드 설정에 따라서 전송 가능한 용량을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 20메가 정도 전송 가능해요.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사실 이것도 맘만 먹으면은 개발자 도구를 써서 요청 정보를 열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는 개발자 도구를 쓸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보안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한 조작이 불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RESTful API의 예시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했었던 백엔드 주소요. 우리 백엔드는 포트 번호가 808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슬래시 디파트먼트, 이게 주제예요. 학과. 이 주제에 접근을 하면은 전체 목록을 조회해 줍니다. 자, 백엔드 제가 지금 한쪽으로 가동을 했고요. 자, 지금 우리 백엔드는 3001번 대신에 8080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접근하면 전체 목록이 조회되고요. 특정 키의 값이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한다. 자, 예를 들어서 록이라고 하는 키에 값이 공과 대학관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여기에다가 물음표 찍고요. 록 이퀄 공과 대학관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들만 나와요. 전부 공과대학관으로 나오죠. 일부 단어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가공사라고 나오네요. 찾을 수 없다는, 페이지가 없다는 거죠. 이런 페이지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키 이름 언더바 라이크, 예를 들어서 이번엔 dname으로 해볼게요. dname 언더바 라이크 이퀄 멀티까지만 하면은 그 전달된 값을 포함하는 항목을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 검색을 할 때 오히려 이 방식을 더 많이 쓰겠죠. 멀티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쿼리 스트링 방식은 이렇게 검색 조건을 설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 방식으로 조회하는 경우는 여기 고유 번호를 명시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항목을 이제 상세에 대한 항목을 보는 겁니다. 테스트용 백엔드는 고유 번호의 키 이름을 id로 고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id에 해당하는 값을 뒤에다가 슬래시 하고서 101 이런 식으로 주면은 해당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겟방식까지는 우리가 브라우저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포스트 풋 딜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웹브라우저로 테스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코딩을 하기 전에 백엔드가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서요. 썬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항목을 받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이렇게 번개 모양의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New Request를 선택을 하시고요. 페이지가 하나 뜨죠. 자, 조금 전에 했던 걸 이제 해볼게요. 여기 드롭다운을 선택해서 CRUD에 해당하는 get, post, put, delete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는 백엔드 주소를 걸어요. 일단은 get 방식부터 갈게요. get 방식 같은 경우는 쿼리 스트링을 보내고자 하실 때 이 쿼리라는 탭을 선택하신 상태에서요. 여기서 변수 값 필요하시면 계속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name 이라고 입력하고, 근데 얘가 한글 입력이 좀 안 좋아요. 한글 입력하시려면 다른 데서 입력해서 갖고 오시는 게 나아요. 멀티미디어라고 검색을 하면 이거는 dname이라는 키에 멀티미디어라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는 페이지가 없다라고 뜹니다. 근데 dname 언더바 like라고 하면 멀티미디어란 단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검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get 방식을 테스트할 수 있고요. 자,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이제 고유한 식별번호, 그 다음에 dname과 log 두 개의 키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고유번호 이외에 dname과 log 두 개의 키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눈여겨보세요. 이번엔 post로 바꿉니다. 쿼리는 이제 필요 없고요. 체크 해제했고요. body에서 폼 인코드라는 부분으로 갈게요. 여기서 dname과 이름은 new, 그 다음에 log에다가 여기가 지금 201호니까 201이라고 하죠. new 말고 프론트엔드라고 할까요? 포스트 방식은요, 저장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엔드한테 이런 데이터를 저장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내면은 스테이터스 200 성공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백엔드가 지금 보내준 이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 이 데이터의 식별번호는 1047번으로 발급됐다라고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유한 식별번호는 백엔드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할 때 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보면요, 맨 밑에 내려가 보면은 1047번에 조금 전에 제가 저장한 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put은 수정이에요. 수정은
저장이랑 다르게 뭘 수정할지를 꼭 알려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뭘 수정할지. 백엔드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것은 무조건 일련 번호입니다. 그래서 뭘 수정할지에 대한 거를 뒤에 패스로 넘겨야 돼요. 1407번 데이터를 dname은 프론트엔드 123으로 록은 201456으로 바꾸겠다. 1407번 데이터 id 값이 1407번인 데이터를 dname은 이렇게 바꿔주고 록은 이렇게 바꿔달라 라고 샌드 보내면 이제 얘가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성공 떴고요. 이렇게 고쳐졌다 라고 수정된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게 수정이 잘 됐다면 이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치면 바뀌어 있겠죠? 바뀌어 있죠. 마지막으로 딜리트는 요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뭘 삭제해 주세요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뭘 삭제해 주세요에 해당하는 고유 번호만 이렇게 뒤에 패스로 붙입니다. 자, 샌드 하면 삭제는 그냥 성공했습니다만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은 1407번 프론트엔드 123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사라져 있죠. 이 절차를 이제 AJAX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반에 했었던 AJAX 예제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 주소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get이 getPostPutDelete에서 get이에요. 자매품 axios.post put delete 3개의 변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 나머지 기능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axios 헬퍼의 기능을 좀 확장을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시작할게요. 이제 어렵습니다.